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푸드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소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채 식재료들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대부분 마트에서는 대파도 한 단, 마늘도 한 봉, 양파도 한 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좀 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식재료들이 상해서 버리는 일 없이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신선한 대파를 고르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대파는 단단하고 길쭉하며 휘어있는 것보다는 곱게 뻗은 모양을 가진 게 좋아요. 또한 초록잎보다는 흰 줄기가 더 길고 줄기와 잎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더 신선합니다. 뿌리가 있는 흑대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뿌리 부분을 봐주셔도 아주 좋아요. 뿌리가 마른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니 조금 더 촉촉한 것으로 골라주시고, 꽃대가 올라온 것은 질기고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위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대파 사용하실 때 용도에 따라 나눠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파는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 쪽은 쓴맛과 감칠맛이 돌지만 조금 질김으로 튀김이나 부침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얀 줄기 부분은 아삭하고 단맛이 있으니 국이나 소스에 넣기 적합합니다. 팥뿌리 부분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쌉쌀한 맛이 있으니 육수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는 것도 좋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대파의 보관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파는 마트에서 대부분 한 단으로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요리에 사용을 해도 항상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물러져서 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방법 하나면 한 달 내내 싱싱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적당한 사이즈의 밀폐용기를 준비해 주시고, 이 물 빠진 받침을 밑에 함께 깔아줍니다. 손질된 대파를 넣어 담아줄게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소주 한 잔을 준비해 주세요. 이 소주 한 잔을 대파 위에 골고루 뿌려줄게요. 그 다음 밀폐용기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 살살 굴려가며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또 너무 세게 흔드시면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살살 굴려가면서 좌우 위아래로 굴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파의 표면에 알코올 성분이 묻으면서 잡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방부 역할도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대파 구매하시면 소주 한 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의 식재료는 볶음 요리의 1인자, 신선한 양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신선한 양파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파를 고를 때에는 껍질에 광택이 나며 알 자체가 단단한 것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들었을 때 묵직하며 세로줄이 희미하고 간격이 넓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또한 수확 시기에 따라 해양파와 저장양파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해양파와 저장양파로 나눠져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해양파의 경우에는 4월에 수확되어 나오는 양파로 겉껍질이 얇고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수확한 후에는 바로 유통이 되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보관할 때 쉽게 물러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장양파에 비해 훨씬 더 아삭하고 단맛이 강하여 장아찌로 담거나 생식으로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양파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양파입니다. 해양파에 비해서 매운맛과 향이 진하기 때문에
가열하신 후 섭취하셔야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량으로 구매하신다면 대부분 깐 양파를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깐 양파를 고르실 때에는 변색이나 썩은 부분 없이 육질이 치밀하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주세요. 수분이 빠지고 건조해져 조직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은 꼭 피해주셔야 됩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각을 하면 손질할 때 너무 맵다라는 생각부터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양파를 손질할 때 왜 눈물이 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양파를 손질할 때 눈이 매운 이유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때 물을 담근 상태로 껍질을 벗기거나 뿌리를 남겨두면 알리신 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냉동실에 약 15분 정도 잠깐 넣어두셔도 매운맛이 어느 정도 사라지니 손질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손질한 양파도 매운맛을 빼기 위해 정수물에 담가두시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파 속에 있는 수용성 영양분은 정수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수물보다는 소금물에 잠깐 담가두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소금물에 담가둔다면 삼투압 현상으로 양파의 수분은 배출되고 영양소는 응집되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식재료인데요. 한국인의 대표 K푸드,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을 구매하실 때에는 대부분 깐 마늘을 많이들 고르실 것 같아요. 마늘의 경우에는 예쁜 연노란빛을 띠며 통통하고 끝부분이 뾰족한 것이 신선한 마늘입니다. 이때 색이 너무 누렇거나 흠집이 나 있는 마늘은 꼭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신선한 마늘을 구매하셨다고 해도 마늘은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나 마늘을 구매한 후 일단 먼저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멈춰주셔야 돼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항상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셔야 훨씬 더 보관 기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마늘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적당한 크기의 밀폐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 물기를 제거한 마늘, 그리고 밀가루, 키친타올을 준비해 줍니다. 가장 먼저 밀폐 용기에 밀가루를 깔아줄게요. 이 밀가루가 보관하면서 생기는 수분을 흡수하여 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만약에 밀가루가 아까우시거나 없으시다면 굵은 소금으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밀가루 위에 마늘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키친타올을 한 번 더 깔아줍니다. 한 층의 마늘을 쌓았다면 키친타올로 한 번 더 겹겹이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위에는 키친타올로 올려준 후 밀폐 용기로 덮어줄게요. 만약에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마늘이 너무 많다면 갈거나 다진 후에 냉동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음틀에 얼려서 큐브 모양으로 소량씩 보관하면 조리할 때 하나씩 꺼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 얼음틀이 없으시다면 지퍼백에 넣어 얇게 펼쳐준 후 칼등으로 원하는 양만큼 바둑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냉동해 주신 후 조금씩 떼어내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냉장 보관 시 마늘 자체의 호흡열로 영양분이 휘발되니 꼭 냉동 보관해서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관 중에 싹이 난 마늘은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마늘은 발화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영양소가 배가 된다고 해요. 또한 마늘싹은 알맹이보다 철분과 칼슘이 약 8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마늘싹은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햇빛에서 난 마늘싹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서 자란 마늘싹만 섭취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향채 식재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도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는 남은 식재료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